을씨년스러운 형광등 불빛이 사무실 전체를 창백하게 감싸고 있었다. 마이클은 자신의 데스크톱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주변 동료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마치 이 두꺼운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졌다. 그의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넥스젠 테크놀로지, 글로벌 신사업 개발팀 인턴. 화려한 K컬처와 눈부신 IT 강국의 이면에 드리워진 차가운 현실의 첫 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삶은 그에게 늘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명문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 전부터 여러 유수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교수들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칭찬하며 실리콘밸리로 향하라고 조언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의 낯선 땅, 한국을 향해 있었다. K-팝의 역동적인 에너지, 한국 드라마 속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부모님은 처음 그의 한국행 결정을 듣고 걱정부터 앞섰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연고도 없는 흑인 청년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확고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확인한 후 결국 그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아,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 아빠는 믿는다.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렴. 이곳은 언제나 너의 집이니까.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안아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부푼 꿈을 안고 도착한 한국, 그리고 첨단 기술의 요람이라 불리는 테헤란로의 심장부에 위치한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현실은 그의 장밋빛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팀원들은 그에게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이면 썰물처럼 함께 사라져 혼자 남겨지기 일쑤였다.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낯선 반찬들로 채워진 식판을 꾸역꾸역 비우는 것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다. 처음 며칠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미소와 짧은 단답형 대답뿐이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과 미묘한 거리감이 어려 있었다. 마이클 씨, 잠깐 내 방으로 좀 오시죠. 그의 무거운 상념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한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 팀장은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정장 차림에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기까지 하는 피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세련된 디자인의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때로는 경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김 팀장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냉랭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권위와 위압감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클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자신의 거대한 원목 책상 맞은편에 놓인 딱딱하고 불편한 간이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마이클이 지난밤 꼬박 세우며 작성했던 주간 업무 보고서를 마치 벌레라도 되는 듯 집어들어 그의 면전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몇 장의 종이가 힘없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으로 처참하게 떨어졌다. 마이클 씨,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제출한 겁니까? 내가 지난번 팀 회의 때 분명히 이번 주까지 해외 시장 경쟁사 분석 데이터 보강해서 올리라고 했을 텐데요.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내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뚝뚝 떨어졌다. 아닙니다, 팀장님. 지시하신 대로 관련 경쟁사 데이터 전부 찾아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이클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김 팀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손짓으로 막아세웠다. 전부 찾아서 분석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까? 숫자 몇 개 더 복사해서 붙여놓는다고 그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씨,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고 해서 업무 이해도까지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긴 어학당이 아니에요. 월급 받고 일하는 프로페셔널한 직장이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마이클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모멸감에 입술을 안으로 깨물었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지적. 그것은 김 팀장이 마이클의 모든 것을 폄하하고 그의 자존감을 짓밟을 때마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무기였다. 그의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었고 지난 한 달간 그의 한국어 실력은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이고 업무 관련 전문 용어까지 대부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 팀장에게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그의 검은 피부색, 그의 곱슬머리, 그의 이질적인 외모만이 문제인 것처럼 그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이클을 몰아세웠다. 사실 보고서의 경쟁사 분석 파트는 김 팀장의 애매모호하고 수시로 바뀌는 지시 때문에 마이클이 몇 번이나 밤을 새워가며 수정을 거듭해야 했던 부분이었다. 그는 김 팀장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지만 인턴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외국인이라는 태생작자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보고서들을 힘겹게 주워 모을 뿐이었다. 잘게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했다.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짓눌렀다. 김 팀장은 그런 마이클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잠시 더 내려다보더니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만약 이번에도 이따위 수준이면 마이클 씨의 인턴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마이클의 등 뒤로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작은 수군거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목격한 사람들처럼 슬금슬금 그의 시선을 피했다. 마치 그와 엮이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큰 불이익이라도 가져올 것처럼. 괜찮아, 마이클.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너의 진가를 알아줄 거야.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차가운 절망감과 외로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김민준 팀장의 마이클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중요한 팀 프로젝트 회의에선 의도적으로 마이클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그가 어렵게 입을 열어 의견을 제시하면 마이클 씨 아이디어는 너무 참신하긴 한데 우리 회사 실정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네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혹은 다른 팀원들 앞에서 그의 서툰 한국어 발음을 흉내내며 조롱하거나 일부러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섞었으며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는 그것을 빌미로 그의 업무 이해도를 깎아내렸다. 회식 자리는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김 팀장은 술잔을 돌리며 마이클에게 억지로 과음을 강요했고 그가 정중하게 거절하면 이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야.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라며 모든 팀원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한 번은 술 기운을 빌려 마이클의 곱슬머리를 신기하다는 듯 마구 헝클어뜨리며 이거 진짜 자기 머리 맞나? 꼭 개털 뭉쳐놓은 것 같네. 하! 혹시 머리 감을 때 린스 대신 구두약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좌중을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마이클은 얼굴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다른 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불편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억지로 김 팀장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어색하게 장단을 맞추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 했다. 그 누구도 김 팀장의 명백한 무례함과 폭력적인 언행을 용감하게 지적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렇게 암묵적인 동조가 되어 마이클의 가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업무적으로도 마이클은 철저하게 그림자 취급을 당했다. 그의 뛰어난 코딩 실력이나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은 김 팀장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사장되었다. 그에게 주어지는 업무라고는 고작 다른 팀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앱 베타 테스트, 단순 외국어 자료 번역 혹은 온갖 허드렛일 뿐이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팀의 성과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짐짝이라도 되는 듯한 취급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매일매일 무력감과 자괴감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럴수록 더욱 이를 악물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들조차 최선을 다해 처리하면서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혼자 팀 프로젝트 관련 최신 기술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드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갔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가를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 지옥 같은 현실도 결국에는 끝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간절히 믿고 싶었다. 그는 매일 밤 강남의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초라하게 자리 잡은 자신의 작은 원룸 자취방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켜고 그날 있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김민준 팀장 파일이라는 이름의 비밀 폴더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김 팀장의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당했던 정황들,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만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묵살당했던 수많은 아이디어와 보고서들까지. 그것은 그의 유일한 저항의 방식이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었다. 같은 팀의 박지혜 씨는 그런 마이클의 모습을 늘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지켜보곤 했다. 입사 3년 차의 그녀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정의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 팀장의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이클의 뛰어난 능력과 깊은 고뇌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내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와 김 팀장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동료들의 암묵적인 방관 앞에서 그녀 역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다수 중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소심하게나마 마이클에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지지는 가끔씩 그의 책상 위에 익명으로 작은 초콜릿이나 사탕과 함께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여기에 있어요. 라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가 적힌 노란색 포스트잇을 몰래 붙여놓는 것뿐이었다. 마이클은 그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긴 노란색 종이 쪽지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힘을 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회사 전체에 명운이 걸린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준 팀장이 이끄는 글로벌 신사업 개발팀이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며 그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평소와 다른 비장한 표정으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마이클에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인 신규 앱 핵심 기술 시연을 마이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공표했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팀원들은 의아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김 팀장의 단호하고 서슬퍼런 표정 앞에서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마이클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김 팀장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김 팀장은 마이클에게 산더미 같은 기술 관련 자료들과 복잡한 소스 코드 뭉치를 넘겨주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마이클 씨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이클 씨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라며 그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렸다. 그의 인자해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셈을 그때의 마이클은 미처 알지 못했다. 마이클은 그날부터 며칠 밤낮을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기술 시연 준비에 광적으로 매달렸다. 그런데 김 팀장이 넘겨준 자료들을 분석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능과 관련된 데이터의 특정 수치들이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도록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소스 코드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짜여 있거나 아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더미 코드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자 마이클의 등골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주 치밀하고 악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망치려고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이었고, 그 모든 책임은 기술 시연을 직접 담당한 자신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도록 계획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김민준 팀장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널널해진 노트북 한쪽에 붙어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대로 비겁하게 무너질 순 없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과 그리고 이름 모를 이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준 동료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마이클은 남은 시간 동안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코드를 수정하고 왜곡된 데이터를 바로잡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었고 손가락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과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이 유감없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워 김 팀장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수많은 함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제거해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김 팀장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하에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백업했다. 조작된 데이터의 원본 파일과 수정 전후의 소스 코드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김 팀장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부 메일 기록과 업무 지시 녹취 파일까지. 그의 복수는 이미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늦은 저녁,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마이클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박지혜 씨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마이클 씨, 혹시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박지혜 씨에게 자신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과 김민준 팀장의 파렴치한 음모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박지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얼마 전에 김 팀장님이 다른 부서 차장님과 개인적으로 메신저로 대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마이클 씨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마이클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가방 속에서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를 꺼내들고 다시 마이클에게 다가왔다. 이거 예전에 김 팀장님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신입사원을 모함해서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료들에게 남겼던 자료라고 하던데, 제가 우연히 그걸 입수해서 혹시 몰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김 팀장님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캡처해둔 파일이에요. 부디 마이클 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USB 안에는 김 팀장의 과거 비리 행각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문서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가 다른 팀원과 마이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대화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이클은 박지혜 씨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정의로운 용기의 불꽃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수백 명의 국내외 투자자들과 회사 최고 경영진 그리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총 출동하여 발표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 팀장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미래를 장황하게 설명한 후 마치 자신이 발굴한 보석이라도 되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소개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신규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저희 팀의 젊고 유능한 핵심 인재 마이클 존슨 씨가 직접 개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클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그의 심장은 마치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담긴 노트북과 함께 박지혜 씨가 건네준 작은 USB 메모리 스틱이 단단히 들려 있었다. 그는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렸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넥스젠 테크놀로지 글로벌 신사업 개발팀 인턴 마이클 존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 팀의 눈부신 기술적 성과와 빛나는 미래를 보여드리는 대신 그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과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고발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의 충격적인 발언에 넓은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술렁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맨 앞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던 김민준 팀장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마이클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이 지난밤 꼬박 세워 준비했던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파일의 제목은 진실과 거짓, 넥스젠 테크놀로지 그 빛과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이 입사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부당한 차별과 모멸감의 순간들, 김민준 팀장에 의해 자행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성과를 폄하했던 수많은 사례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자료 조작과 음모의 증거들을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형 스크린에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점차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확신과 용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의 논리 정연하고 빈틈없는 폭로에 청중들은 점차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박지혜 씨가 목숨을 걸고 제공한 김 팀장의 과거 비리 증거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공모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자 장내는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김민준 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건 모두 날조된 거짓입니다. 저 친구가 지금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우리 회사를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청중들의 시선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야유와 고함 소리 속에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마이클은 모든 폭로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저는 단지 제 피부색이 여러분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수많은 차별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다를지언정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열정,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존엄성의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이 회사가 진정으로 국경과 인종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끄럽고 참담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모든 구성원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이 끝나자 발표회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곧이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여기저기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점점 더 커져갔고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발표회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민준 팀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회사 최고 경영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날 마이클의 용기 있는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국내외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기업 내 인종차별 문제와 내부 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갔다. 김민준 팀장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 특별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배임 및 업무방해, 심지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의 과거 추악한 비리 행각들까지 속속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는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평생토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넥스젠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결국 대국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공식적으로 마이클과 모든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회사의 명운을 건 강도 높은 조직 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외국인 직원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 신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내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채용 및 승진, 성과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이클은 한순간에 억압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쉽게 평온을 되찾지 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마침내 치워버린 듯한 후련함과 안도감의 이면에는 결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은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낯선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회사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어떤 부서든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을 넘어선 그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박지혜 씨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적인 성숙을 경험했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지며 많은 동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고 마이클과 함께 새로 신설되는 사내인권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합류하여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낡고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건강하고 투명하게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당당한 자신을 발견하며 그녀는 스스로 한 뼘 더 성장하고 단단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간 뒤 마이클은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신의 새롭고 안락한 오피스텔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넥스젠 테크놀로지의 정식 사원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대신 상처 입은 조직의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길이 결코 장밋빛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밤은 여전히 수많은 불빛들로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또 그만큼 소란스럽고 분주했다. 저마다의 꿈과 욕망,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저 화려한 불빛 아래 또 다른 마이클들이 어디선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깊은 편견의 벽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외롭게 계속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그 이름 모를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색깔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떨림은 남아있지 않았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용기 있게 세상에 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의 연대만 있다면 이 거대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도 아주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수치심 대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복잡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짙고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더욱 영롱하고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처럼 마이클의 마음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용기와 희망의 별 하나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은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험난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비춰주는 길잡이 등대가 되어줄 터였다. 어쩌면 그는 아주 작고 연약한 불씨 하나를 이 차가운 세상의 한복판에 힘겹게 지폈을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불씨 하나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찬란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의심 없이 굳게 믿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